네, AI 시대 우리 아이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 요즘에 가면은 큰일 났다. AI가 다 우리를 대체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불안한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어떤 입장에서 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이제 기업 현장에서 인사교육 담당자로서 한 2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실제 학교와 대학에서 바라보는 것과 기업 현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전혀 지금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AI가 또 등장하면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어떻게 전달해서 이 격차를 좀 줄여보는,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00년대 초에는 사례를 먼저 드릴 건데요. 1900년대 초에 뉴욕시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음. 이 일단 잘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다들 교통수단으로 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나 마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말의 배설물이 상당한 큰 문제였어요. 뉴욕시 자체에서. 그래서 뭐 이 말의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고 또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자동차가 등장하고 2만 년 동안 인류의 교통수단을 책임졌던 말이 사라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획기적인 기술은 산업을 바꾸고 거기에 속한 직업까지도 바뀐다는 겁니다. 즉 말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말과 관련된 직업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직업들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13년 만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 이런 자동차와 같은 기술들이 어떻죠? 상당히 자주 나오잖아요. 획기적인 기술들이. 이러다 보니까 직업 또한 상당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디바 제시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않은데 어, 외국 그 통번역을 전공하셨어요. 통번역을 전공하신 다음에 일단 외국계 그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는데요. 본인이 영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좋아하셔가지고 아프리카 TV에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본인이 영어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랬더니 뭐 애청자가 36만 명이 되고 뭐 누적 시청자가 되면서 또한 일단 별풍선으로만 수억 대 연봉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회사를 관두고 본격적으로 강사와 유튜버로 전향하신 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은 영어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본인이 좋아서 영어 강의를 했더니 그냥 아예 1타 생활 영어 강사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가요,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최근에 어떤 그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자격의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AI 때문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하는 최근에 들어서 일하는 풍경들 한번 볼까요? 솔로프리너라고 들어보셨나요? 솔로라는 혼자와 기업가의 프리너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혼자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솔로프리너 얘기하는데 여기 조시모로라는 분입니다. 조시모로라는 분은 본인이 그냥 코딩도 몰라요. 코딩도 모르는데 노트테이커라는 지금 웨이브.ai라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기록해서 요약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만든 다음에 이것도 심지어 코딩도 몰라서 바이브 코딩 즉 그냥 자연어로 해가지고 만드는 코딩 있잖아요.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마케팅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혼자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회계 이런 일도 다 혼자 했어요. 다 혼자 했는데 연매출은 어떻다? 연매출은 40억. 네.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기술 때문에 많은 업무들에 대해 접근성이 되게 편리해졌어요. 이러면서 혼자 다 하는 기업가들이 상당히 또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엔잡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냥 내가 교사야 이렇게 하나 하는 것보다 나는 프로그래머이자 유튜버자 강사이자 작가이자 여행가 이렇게 여러 가지 슬래시로 연결된 직업들을 더 동경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2개 이상의 수입원을 가진 사람이 45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프리랜서도 과거에는 어떤 비정규직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하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 약 38%가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27년에는 5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일단 400만이 넘어갔어요. 프리랜서가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거커,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즉 우버라든지 배달기사 아니면 뭐 크몽이나 순거처럼 작은 단위의 일 단위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일한 다음에 한 달 정도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젊은 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삶이 되게 상당히 익숙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좀 확실한데요. 첫 번째가 AI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일단 잡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업무가 막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접근성이 되게 편해졌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어떤 뭐 그 세금 신고를 하면 세무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되고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 만들려고 했는데 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 파일도 지금 뭐 크몽이나 순고 같은 데 올려놓으면 간단하게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가 바로 이 MZ세대 등장인데요. 일단 어디 직장이라는데 구속받기를 되게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편하게 일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하고 또한 나의 시간을 즐기는 세대의 특성.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지면서 최근에 이런 풍경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일하는 풍경들이 과연 어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냐 봤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하려면 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취업을 해야 일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에는 내가 어떤 플랫폼에 등록을 하거나 이래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즉 기거커나 프리랜서들은 어떤 단위? 잡 단위가 아니라 워크 단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죠? 엔잡러도 실제로 잡이 여러 개가 아니라 워크를 여러 개 하고 있는 거겠죠. 솔로프리너도 잡이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워크들을 모아서 자기 혼자 다 하는 거겠죠. 즉 전반적인 흐름이 잡 중심에서 AI 디지털 발달로 워크 중심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과거에는 무조건 일을 시키려면 정규직을 뽑았어요. 그래서 잡 단위가 매우 중요했어요. 워크를 시키려면 잡이 있었어야 돼요. 잡 단위로 사람을 뽑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크 단위로 나눈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정규직으로 시키고 이 두 가지 업무는 AI를 시켜볼까? 이거는 기거커를 시켜볼까? 여기는 프리랜서를 시켜볼까? 이렇게 너무나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특성인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하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기업들도 어차피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조직 운영이 가장 중요한 건데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잡 중심이었으니까 잡을 하려면 잡과 학위가 매칭돼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게. 그래서 학위나 자격증이나 경력이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크 기반이니까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워크와 사람을 바로 연결시키거든요.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스킬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업들이 너무나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고 채용 시장에서도 너무나 글로벌하게 매우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킬입니다. 그리고 아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 조직의 모습은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이다. 즉 SBO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잡 단위보다는 실제 스킬 단위의 조직에서 상당히 많이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잡과 롤과 역량과 스킬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잡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있다면 롤은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잡 중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리딩이라는 역할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리딩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역량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라면 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다시 쪼개면 스킬 단위로 쪼개면 회의 운영, 위험 관리, 프로젝트 트래킹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왜 조직들이 이 스킬에 집중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잡과 롤 단위로는 이렇게 빠른 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작은 단위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너무나 빠른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 초에 2030년에 일자리가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예측한 건데요. 실제 향후 5년 동안 1억 7천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전체 일자리 중에서 사라지고 생기는 일자리의 포션 자체가 약 22%라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 5명 중에 1명은 5년 뒤에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5년 전에 보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5년마다 20%의 일자리가 새로 바뀌는 시대. 그리고 한번 스킬로 가볼까요? 링크드인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에 직장인들 스킬 변화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봅니다. 이랬더니 25%의 스킬이 바뀌어 있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또 예측해 보는데요. 2027년까지 약 또 25%가 바뀔 거래요. 우리의 직업이 안 바뀌더라도 우리는 스킬이 어떻다는 거죠? 직업이 만약에 안 바뀌더라도 12년마다 절반 정도의 스킬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스킬도 12년마다 절반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 학습자의 스킬도 12년마다 절반을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빠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입니다. 스킬에 집중하는 이유.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동안 잡과 롤 단위로 바꿨던 이유가 조직이나 기업이 해야 되는 일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 산업화 시대 때는. 그래서 이거를 잡과 롤 단위로 분업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케팅만 해. 너는 생산만 해. 너는 영업만 해. 그래서 각각의 잡이 막 생겼어요. 직무, 직업이 생겼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너무나 빠른 변화 때문에 기업이나 조직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상한 모양, 이 그림처럼 상당히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이분은 어떻죠? 이분 어떻죠? 이분은 절반 정도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쵸? 너무나 빠른 환경 변화 때문에 이 잡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가운데 영역은 어떻죠? 잡 단위로 나누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러면서 핑퐁 치고 있어요. 내 잡이 아닌데요 이러면서. 조직에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는 잡 단위가 너무 크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작은 단위인 스킬 단위로 업무를 배분하거나 업무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잡도 뭐 몇천 가지가 되고 몇백 가지가 되고 직업도 몇백 정도인데 이거 관리하기도 되게 힘든데 스킬은 잡을 역량으로 쪼갠 다음에 또 쪼갠 거라면서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가능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AI 기술 때문입니다. 링크드인이 관리하는 스킬의 개수가 실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4만 개를 이 4만 개나 되는 스킬을 어떻게 관리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AI 기술을 쓰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력서 1조 넘는 이력서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크롤링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드, 미국의 가장 큰 사이트가 인디드거든요. 채용 사이트. 인디드라든지 링크드인의 채용 공고들을 실시간으로 크롤링을 해요.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스킬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진 스킬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이 스킬 단위의 조직 운영, 스킬 단위의 채용, 육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채용부터 보면 실제 2023년에 링크드인 채용 공고 중에서 학위가 필요 없는 공고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학위를 아예 보지도 않아요. 이런 채용 공고가. 29%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20%였어요. 3년 사이에 거의 한 9%가 늡니다. 즉, 이 학위 대생이 뭘 뽑을까요? 뭘로 뽑을까요? 바로 이 스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나 롤 중심의 채용은 어떻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뽑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 뽑은 다음에 뒤가 뭐가 붙죠? 대졸 이상, 그 다음에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붙잖아요. 과거 데이터들을 먼저 우선으로 뽑아요. 근데 지금 스킬 기반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능력을 가지고 뽑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파이썬 5레벨, 자바스크립트 4레벨, CSS 3레벨 이 이상을 뽑겠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실질적으로 현재 능력에 적합한 사람들을 현재 능력으로 뽑겠다는 게 바로 이 스킬 베이스드 채용이고요. 업무 배분할 때도 이 스킬 기반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 돼 하면 보통 어떻게 가죠? 직무 단위 조직, 그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일단 사장님이 마케팅 본부장을 불러요. 야, 이것 좀 우리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마케팅 본부장이 마케팅 팀장한테 시킵니다. 그럼 마케팅 팀장이 이제 마케팅 팀원을 다 불러 모아요. 모은 다음에 역시 유튜브 영상은 막내가 해야지 하면서 막내한테 시킵니다. 막내가 막 끙끙대면서 만들죠. 만드는데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 만들기라는 업무 자체가 스킬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 기획, 시나리오 작성, 그 다음에 촬영 편집 이 3가지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컨텐츠 기획은 구성원 1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은 구성원 2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촬영 편집은 내부 구성원이 없어. 외부 프리랜서 연결시켜서요. 그래서 이 3명이 모아서 일단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즉 직무 단위는 일방향으로 과업을 해결해요. 그리고 부서 및 직무별 경계가 명확합니다.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경직적 조직으로 운영됐는데 스킬 단위 조직은 어떠냐면 양방향의 과업을 해결하고 부서 및 직무 경계가 좀 적죠. 그리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글로트란 플랫폼인데 M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모든 이 빅테크 회사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인데 실제 빅테크 회사들이 일하는 방식이야. 물론 글로트나 퓨얼50 이런 두 플랫폼이 상당히 강자거든요. 이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을 쓰는데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일단 자유롭게 앉잖아요. 구글이나 이런 직원들은 보통 자유롭게 앉잖아요. 그럼 저긴 팀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그 생각들도 들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제 로그인합니다. 여기다 로그인하면 자기 스킬에 맞게끔 오늘 하는 업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24개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프로젝트, 포지션, 학습 기회들을 받아요. 이걸 기회들을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24개 업무를 다 처리하면 업무가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일의 매개가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 스킬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스킬들을 모아놓고 내가 자유롭게 일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내 스킬들을 또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런 환경에서 놓여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런 스킬 속에서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케팅 업무가 있으면 마케팅 업무가 이 부분이 자동화가 돼요. 이러면서 이 업스킬링, 즉 AI나 디지털이 못하는 업무들을 하는 것들을 바로 업스킬링 요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이런 창고 관리 이런 업무들이 많이 로봇화 돼가지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업무를 아예 바꿔줘야 돼요. 이걸 바로 리스킬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 현장에서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너무나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상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스킬링, 리스킬링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을 강조해야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이 디지털과 AI 역량이에요. 디지털과 AI 기술을 잘 쓰는 쪽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지털 시대, 이 AI 시대 때 인간만의 역량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즉 소프트 스킬이 얘기하는데 이 소프트 스킬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에서 말씀드릴 건데 구글의 옥시즌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구글의 최고의 리더들은 과연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몇천 명의 리더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들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8가지로 뽑은 거예요. 코치, 마이크로 매니지, 결과 지향성,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구글은 우리는 기술 회사니까 아마도 기술적인 하드 스킬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거의 8개 중에서 1개만 기술적인 스킬이었고 나머지 7개는 인간만의 스킬인 소프트 스킬이었습니다.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하드 스킬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스킬이라 얘기를 해요. 쉽게 정형화 가능하죠.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소프트 스킬은 인간만의 스킬, 대인관계 스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량화가 어렵고 가르치기 어려운 스킬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문제결력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소프트 스킬 학습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책으로 배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상호작용 중심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파이썬 이런 것들은 실습이나 명확한 커리큘럼이 존재해요. 평가 방법도 소프트 스킬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우리 팀장님 리더십 좋아라고 하면 어떻죠? 절반 정도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 친구 창의력 좋아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엉뚱한 것 같은데 라고 되게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 누가 제일 엑셀 잘하라고 하면 명확하죠. 그죠? 객관적이죠. 엑셀이나 이런 하드 스킬 쪽은. 개발 기간도 소프트 스킬은 아주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드 스킬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드 스킬은 파이썬이라고 하면 딱 프로그래밍 여기만 딱 쓸 수 있죠. 이 소프트 스킬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소프트 스킬도 하드 스킬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리더십 1박 2일, 창의력 3박 4일 캠프 이런 식으로요. 될까요? 네. 소프트 스킬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그래서 하드 스킬은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입시가 하드 스킬이잖아요. 입시적인 것들은 놔두되 이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개발해 줄 건지 라는 부분에 매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스킬은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하드 스킬은 인공지능이 계속 대체하고 있어요. 소프트 스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려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럼 앞으로의 경력 개발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엘리엇 머지, 즉 일원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2025년 컨퍼런스에 와서 세계적인 HRD 컨퍼런스, ATD 25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AI로 인한 빠른 변화는 경력 관리도 큰 변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평생 단위, 뭐 10년 단위의 경력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18개월 단위의 경력 관리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그거거든요.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2회에 이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12개의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제 40대를 살문으로 한 응답이 있었는데요. 채용 사이트에서 4.2회 정도래요. 그러니까 40대가 되기 전까지 5번 정도 이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5개 직장을 갖는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화무쌍한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경력 사다리 모형이었어요. 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AI 디지털로 다양한 변화는, 유연성과 확장된 변화는 커리어 경력 사다리가 아니라 경력 격차, 그 레티스 모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의 경력이 장거리 비행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장까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지하철 환승처럼 너무나 다양한 종착점이 있고 유연하게 경력 경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AI HR이라는 곳에서 HR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의 경력 개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경력 사다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33%밖에 안 되고요. 실제 경력 격자 모형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3분의 2가량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력 격자 모형 자체가 일반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경력이 자주 바뀌고 AI 스킬 기반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변화에 적용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 즉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학위 자체, 대학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앞으로 대학 이후로도 너무나 많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 변화의 적응성과 평생 학습 능력, 이걸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리고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의 싸움이 이제 아닙니다. 결국 AI 시대 때 누가 더 유연하고 그리고 깊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답게. 결국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하게 아마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관리, 즉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자신답게 이동하는 걸 격려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우리 아이 그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란 단어가 부모님과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뒤에 AI라는 단어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해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는 AI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일 거예요. 앞으로 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세대와는 달라요. 우리 세대는 너무나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만 5세 아이들을 좀 바라보면 38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도 너무 적고요. 인서울대학 입학도 거의 한 2배가량이 늘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즉 우리 부모와 선생과의 어떤 경쟁의 시대에서 아이들한테 계속 경쟁을 강요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넓게 보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좀 더 넓게 보고 좀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훨씬 더 이 AI와 스킬의 시대, 그리고 경력관리의 격자의 시대에 맞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직업을 되게 강조하고 하는데 직업보다는 일이고요. 워크 중심. 그리고 스펙보다는 스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판보다는 실력이고 개인 브랜드가 매우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18개월마다 경력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10번 이상의 경력 이동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실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여정이 아니라 길고 다양한 여정을 그려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스스로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선생님들, 과거에는 부모가 어디 대학 가서 어디 취업해, 그리고 여기에 버티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너무나 빨리 바뀌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경력을 설계하고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내면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 적응력과 학습 능력, 즉 한 번의 학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변화에 적응하고 학습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이 진로 교육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말 달라지거든요. 정말 달라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 많이 너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세대와는 다른 인생을 살 거다라는 가정에서 한번 출발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